달러의 상승세가 무섭죠. 벌써 1237원.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게 달러와 환율의 개념 그리고 환율 차트 분석, 환율과 코스피, 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뭐냐면 바로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환율이 1237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1달러와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 원화 1237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율이 올라가면은 달러가 강세, 달러가 강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환차익, 환차손과 연관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환차익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환율과 코스피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옅은 파란색이 이게 환율이고 이게 코스피.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이 1,500원, 1,570원까지 갔었죠. 이때 코스피는 어땠느냐? 최저점 1000포인트를 아래로 깹니다. 그 이후에도 경향은 두드러져요. 환율이 1200원을 넘었을 때 코스피는 저점이었고 그 다음에도 1200원 부근이 되자 코스피는 최저점을 찍죠. 그리고 그 이후 마찬가지입니다. 1200원을 넘자마자 코스피는 최저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환율이 1300원 부근까지 가니까 코스피는 최저점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하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1237원을 찍고 코스피는 급락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바로 이 메커니즘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주가는 빠지고 환율이 하락할 때 주가는 오른다는 거. 그럼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 반대로 주가는 빠졌죠. 그러면 이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고점을 알 수 있다면 이 반대로 주가의 저점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환율은 코로나 고점 1293원 여기까지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급격하게 상승세를 타고 코로나 이후 최고점 1237원을 찍었어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했죠. 달러를 뿌립니다. 코로나 이후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시점이에요. 유동성이 느니까 환율은 떨어지죠. 왜냐면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도 하락을 한 거예요. 반대로 출구 전략, 긴축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다시 달러가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감소하죠. 환율은 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풀었죠. 환율은 떨어졌지만 다시 긴축,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유동성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갑니다. 이 메커니즘이 달러의 양에 맞춰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유동성, 즉 달러가 감소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간다. 지금 국제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긴축,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죠. 그리고 16일날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죠. 금리 인상이 확정되면은 이건 본격적으로 달러를 끌어들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끝도 없이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 과거의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과거에 어디에서 저항을 받았느냐? 이 파란 선이 바로 1200원이에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은 1200원이 넘은 이후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보통 몇 달 안에 1200원을 넘고 몇 달 안에 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1200원을 넘고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과거의 경험, 데이터가 반복이 된다면 이번에도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1200원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고점 부근에 있다는 거예요. 환율이.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저점 부근에 있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저점 부근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1200원을 깨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장기 저항 구간, 장기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하락 압력이 세지는 구간이다. 여기선 달러를 사기보다는 달러를 분할로 매도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자, 이런 모습이에요. 1237원 장기적인 저항선 여기 맞고 계속 떨어졌단 말이죠. 과거에 거기에 플러스 하락 추세 여기 고점에 맞물리는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장기 저항 그리고 하락 추세 공통적으로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해졌죠? 여기서부터는 달러를 산다기보다는 매도의 관점,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럼 코스피는 과연 어떨까? 지금 이런 하락 추세 아래서 아직 하락이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런 들린 쌍바닥 형태를 가져가고 있죠.
0.618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 바닥 그리고 200주 이동평균선 이 구간에서 좋은 매수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매수 구간, 분할 매수 구간 여기 그때 최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저와 같이 분할 매수를 진행한 분이라면은 여기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저는 아직 추가로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전 저점이 깨지면 여기서 분할로 접근하면 나쁘지 않겠죠. 즉 이건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볼 수 있지만 원달러 환율 기술적 분석과 비슷하죠? 조금 더 하락의 여력은 있지만 저점 부근이다. 환율도 마찬가지. 좀 더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고점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저점 갱신을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지금 만약 달러를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달러를 분할해서 매도하면서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면 좋겠죠. 혹은 주가에 따라서 달러를 운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저점을 깨고 추가로 빠진다. 2차 분할 매수 구간에 주가가 도달했다면 이때 달러를 팔아서 주식을 사는 방법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셨다시피 달러는 1200원 이상에서 과거에는 기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러가 1200원을 넘어가는 구간 여기서 주식을 샀다면 틀림없이 저점 구간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예요. 달러는 안전자산 개념으로 보유를 하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위기라면은 그 달러를 팔아서 주식을 사면 됩니다. 위기에 달러가 상승하죠. 환차익을 봅니다. 환차익 본 달러를 팔아서 저점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주식의 시세 차익이 나오겠죠. 달러의 환차익 그리고 주식의 시세 차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달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경호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래왔듯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2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자금을 통해서 주식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단지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예요. 과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금리 인상, 전쟁 이슈,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달러가 만약에 이 강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물론 더 크게 위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그래왔듯이 이 이상에서 달러를 분할 매도해서 주식을 분할 매수한다면은 물리더라도 언젠가 다시 하락한다. 즉 물려도 주식은 상승한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또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요즘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빅스 지수 이 지수가 4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의 성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저점에 대한 개념 또 보유한 현금의 정도 여기에 따라서 전략은 모두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개념 1200원 이상에서는 고점 부근이었다. 이 개념을 일단 가져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보진 않으실 거예요. 이 달러 투자의 개념 잘 기억을 하시고요. 계속 달러가 많이 올라간다면은 매수 기회에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보유한 달러 비중을 점차 조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